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텍 오디세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2026년도 Q1 어닝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제가 매번 이제 어닝콜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매번 어닝콜에 이제 직접 나오죠. 그래서 분기별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꼭 들어보셔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얼마나 했죠? 1년 거의 한 2년 한 것 같은데 거의 전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같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숫자 같은 거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Q4 때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생각보다 사실 테슬라 주가는 뭐 이렇게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뭘 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일런이 여기 나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은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AI 굉장히들 또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툴이 좋기 때문에 이 어닝콜 끝난 다음에도 이 어닝콜 전체를 이렇게 AI로 돌려서 요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요약이 된 내용이랑 실제 한 내용이랑 약간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디테일 같은 게 많이 놓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쭉 한 1시간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45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쭉 들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요번 영상에서는 처음 해보는 건데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 걸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자, Good afternoon, everyone, and welcome to Tesla's first quarter 2026 Q&A webcast. My name is Travis Axelrod, Head of Investor Relations, and I'm joined today by Elon Musk, Vaibhav Taneja, and a number of other executives. 이번 어닝콜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VP들이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 웹사이트 가시면은 또 그 어닝콜을 슬라이드 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면은 바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지금 판매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돼야지 사실이지만 이게 또 주식이 그 방향이랑 또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 어닝콜 하기 전에는 이제 주주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 페이지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거기다 한번 직접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Substantially increasing our 일런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026년도 굉장히 이제 투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increase in capital 라는 expenditures 밑밥을 깔고 가고 있어요. justified for a substantially increased future revenue stream. And obviously, Tesla's not alone in this. I think you've seen 뭐 이 말 맞는 말이죠. 지금 거의 대부분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자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다들 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든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땐 테슬라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걱정해야 할 필요는 아닌 것 AI 같고, software, AI training, uh, chip design, manufacturing, laying the groundwork for significantly 근데 이제 increased 거의 manufacturing 대부분 production. 사실 테슬라도 비슷하긴 해요. 테슬라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투자를 많이 Strengthening our 했었죠. supply 근데 chain 지금 across the board. 투자한다라는 내용은 But I AI think it's 데이터 going to be 센터뿐만이 아니고 이제 substantial. 다른 곳에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Laying the groundwork, like I said, 다들 for 아직도 이제 AI expecting a 데이터 significant 센터를 increase 짓는 데 in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nd of course 어 a very 또 significant 거기에 너무 increase 돈이 in 집중적으로 쏠리게 되면은 나중에 actually 또 releasing 큰 그런 어 뭐랄까 increasing our 거품이 total 꺼진다든지 production 이런 효과가 있을 수 capability. 있잖아요. 근데 And then 멀리 봤었을 때 obviously 좋은 점은 being able 테슬라는 이제 다른 곳에 to have 다른 쪽 Optimus 피지컬 producing AI outside of 쪽에 Tesla 투자를 많이 sometime 하고 next 있기 year.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리스크가 오히려 좀 적은 As 투자가 you've heard 아닌가라는 me say a 생각을 few 좀 times, I think 해 보게 Optimus 돼요. will be our biggest product, not just Tesla's biggest product 이 ever, but I think 옵티머스가 our biggest 인류 역사상 product 가장 ever. 거대한 프로덕트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진짜 And I remain 어 convinced of 거의 that 한 2년째 계속 conclusion.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So, uh, on our vehicle side, it's always, I think, worth noting that a Tesla car is incredible value for money, and they're all autonomy ready, depending on what 테슬라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랑 비교를 했었을 때 밸류가 굉장히 뛰어나다. self-driving is. 이거를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We have 그러면 이제 다른 자동차를 좀 어쩔 수 없이 좀 까게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못 찍고 있어요. 근데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찍어 보고 싶네요. Whenever you have a new product with a completely new supply chain, new everything, uh, it's always a stretched out S curve. So you should expect that initial production of Cybercab and Semi will be very slow, but then ramping up and going kind of exponential towards the end of the year and certainly next year.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훨씬 더 양산 속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Of 있습니다. our ability through the balance of this year. On the energy front, 뭐 그 얘기로 봤었을 때는 아마 올해 말에는 FSD unsupervised FSD도 어느 정도 스케일을 크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And we're excited to begin production of Megapack 3 later this year in our new world-class factory outside Houston. For full self-driving and robotaxi, version 14.3 was a major architectural update, and we have 지금 FSD 버전 14.3가 배포가 되고 있대요.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이제 몇몇 얼리 그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가고 있는 것 같고 곧 이제 멀리 14.3이 and then 배포가 될 것 같다. version 15 should 버전 15. 버전 15이 아마 unsupervised FSD 얘기하는 거였죠. 내년 초에는 나올 것 같다. a complete overhaul of the software architecture, and will run on AI4. That's and that at that point we're really just increasing the safety level of. 콜 시작하고 주가도 살짝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좋은 내용이죠. 예. I think even within version 뭐 그렇게 놀라운 내용은 없는데. 예. we're significantly safer than human, but B15 will take that to another level. We've expanded Robotaxi to Dallas and Houston using the same software source in the Bay Area, and the limiting factor for expansion is really rigorous validation, making sure things are completely safe. We don't want to have a single accident or injury with the expansion of Robotaxi, and we have, to the credit of the team, not had a single one to date. 맞아요. 저 로보택시 같은 거 사고 기록 같은 거를 미국 그 국토부에서 Fremont,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에 한 건도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메이저한 액시던트만 따지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살짝 이렇게 아주 작은 경미한 사고도 다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없는 걸로. at our Giga Texas location, and that will probably start production. 두 번째 옵티머스 공장은 이제 기가 팩토리 텍사스에다가 오스틴에 있는 기가 팩토리죠. 거기다가 이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ust make sure it's like polished, like it works functionally, but there's some aesthetic elements that need to be finalized. And 미적인 부분? I think probably middle of this year we should be able to show it off. We're also a little hesitant to show. 옵티머스 이제 V3 그 세 번째 버전을 공개하는데 좀 release something and copy 주저하고 있다. everything they possibly can. So I think there's some value to, not showing new technology until it's close to production. 저에게는 이제 양산이 거의 초합에 왔을 때 딱 공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쉽네요. Team for taping out AI5. That's going to be a great chip. I think probably the best AI inference chip for edge. 오,
본인들의 요번에 새로 만든 AI5 칩이 I think unequivocally 지금 현존 나와 있는 AI 칩들 중에서 uh, 가장 좋은 칩일 great 거라고 합니다. and 아마 지금 already 얘기하는 걸로 a lot of 봤었을 때는 momentum for designing new 가격대 systems 성능비로 봤을 때 가장 to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discuss 하는 것 같아요. ideas for Dojo 3. 도조 3에 대한 아이디어. 도조 아직도 So 하고 this is 있네요. all very exciting. 도조는 이제 트레이닝을 We've 위한 also 그 AI 칩이었는데, 그러니까 uh, 테슬라가 AI, 그러니까 칩 finalized the plans for 개발을 the chip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fab, the research chip fab on the Giga Texas campus, and we'll start construction of that this year. In conclusion, Tesla is working on a lot of large, ambitious projects. They're all very challenging, but I think they're going to be revolutionary. And this is what the team does best: solve the hardest problems and build amazing products. And I'd like to thank the Tesla team for all their hard work, and thank you to all of our supporters. 텍사스에다가 이제 또 팹을 짓겠다라는 Great. 건데, Thank you 테라팹. very much, Elon. And Vaibhav also has some opening remarks. Thanks, Travis. So 2026 has had an interesting start, not just for us, but I think the world in general. On the autos 어, business, we have seen a resurgence in demand in EMEA and certain countries like France and Germany showing over 유럽, 이제 150% 독일, 프랑스에서 quarter growth in deliveries. In 전북에 APAC, we 대비. witnessed growth in 근데 Southeast 그거는 이제 Asia, Japan, 너무 안 again, 팔려서 deliveries. Even out 그런 거 here in the 아닐까요? US, we've seen a slight 작년 Q1 때 이제 그때가 in 그거잖아요. 이거 deliveries. 그 잘못된 나치 경례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이제 차들이 이제 판매가 떨어졌었을 때, 그때랑 비교하면은 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order rate. This improvement started before 지금 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이제 차들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초이스가 돼가고 있다. 다양한 시장에서. Model 3 in the US with a promise of 35,000 starting price, which if you adjust today for inflation translates to about $48,000 in today's dollar terms. The starting price of Model 3 today is way less than that, while the product is way more compelling from where it started. Given this setup, 그러니까 모델 3가 가격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처음 출시했을 때도 뭐 3만 불대 후반이었고 지금도 이제 3만 불대 후반이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거를 고려를 하면은 지금으로 봤었을 때 이 모델 3의 가격이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이다. 처음에 출시했을 때보다도 이제 그런 이야기. Across all our factories, our biggest limiter continues to be our battery pack capacity, and we are actively working on resolving that. Auto margins, excluding credits, improved sequentially from 17.9 to 19.2%. Note that we have had certain one-time benefits from warranty true downs. 마진이 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and some 합니다. relief on tariffs. We have not realized any benefit from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IPA tariffs, as there is still a lot of uncertainty around the final outcome.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High interest rates 어, continue to add 관세 환급을 요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거 한번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그래서 댓글에도 달겠습니다. continue to rise. Our cost of subvention will continue to impact auto margins. On the FSD adoption front, we continue to see improvement. 지금까지는 주가 분위기도 나쁘진 않아요. Million paid customers globally. The bulk of the growth came from subscriptions, while upfront purchases only increased 7% as we removed the purchase option in some markets in Q1. We recently received approvals for FSD. 이게 이제 This sets up us well for a EU. 유럽에서 이제 FSD가 승인이 난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we're just getting 정말 큰 how the 좋은 regulators go. 업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Additionally, we've also received approvals in China. 그렇죠. The 작년인가요? product approval is 재작년인가? still not there, but we're working with the regulators in the country, and we're hoping that we can get approval. 전면적인 승인을 못 받았다고요? With these approvals coming through, we expect the broader adoption of the software in the existing fleet and incremental demand for our vehicles. With all this in mind, we have evolved our vehicle sales strategy, where we now emphasize 한국에도 어서 이 FSD, 유럽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되는 차들 FSD가 빨리 이제 허가가 돼야 할 The 텐데 energy storage business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봐야 할 것 customer 같습니다. deployment timelines. 예를 들면 그 유럽 규제, 안전 규정 규제를 따르고 있는 Of energy storage 다른 나라들, 일본이라든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해서 FSD를 지금 허가하려는 움직임에 있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이미 허가가 됐고, 일본도 이제 곧 허가가 날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섹션 171 뭐 이런 걸로 해서 유럽에서 통과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UNEC 그 규제를 받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패스처럼 이제 통과되는데 이게 또 앞에 아티클 39 그러니까 면책 조항 같은 걸로 이제 통과를 하는 바람에 사실 유럽이 아닌 국가에서는 이게 효력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 그러니까 요번에 FSD가 유럽에서 허가가 됐다라는 것만 근데 이제 아티클 39으로 된 거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랑은 또 다르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아마 테슬라에서는 한국을 위해서 또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또 시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아예 그런 시험을 받아주면 이제 하면 되는데 한국 정부가 이제 그런 거에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We're making deliberate investments in the infrastructure to help the robotaxi in the future. We grew the robotaxi fleet quarter over quarter, and we expect to keep ramping the fleet as we accelerate and get into other geographies. On operating expenses side, we did increase sequentially from a full quarter stock-based compensation expense for the 2025 CEO compensation plan, for which one milestone is still deemed probable. Additionally, our spend on AI-related initiatives, including expense on development of our own AI5 chip and new products like CyberCap, Semi, Optimus, and MegaBlock, etc., continue to be at elevated levels, and we expect this trend to continue for the full year 2026. Net income was impacted from mark-to-market charges on our Bitcoin holdings, which depreciated 22% as compared to the last quarter, and the unfavorable impact of FX primarily from our large intercompany borrowings. On free cash flow, we ended the quarter with just over 1.4 billion. As Elon mentioned, we are in a very big capital investment phase, which is going to start now and would last a couple of years. So based on that, our current expectation for 2026 is over 25 billion of capex. And just to remind you, we are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 이제 캐펙스를 already started go into operation later.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Further increasing our investment in AI-related initiatives, including the AI infrastructure to support robotaxi and the launch of Optimus. We've already started placing orders for the research semiconductor fab in Austin and for solar manufacturing equipment. While this may seem a lot, and we 테라팹에 들어갈 수 있는 설비에 대한 이미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is the right start. 이 반도체 공장이 지으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들죠. 그래서 in a very capital efficient manner. We're actively working 지금 또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이미 반도체 업체들도 자신들의 설비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결국엔 이제 캐펙스가 더 출혈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좀 걱정. 그러니까 뭐 지금 한 이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 캐펙스가 이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근데 사실 이제 엔드 오브 이어 때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썼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예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Which we already touched on. But the rest of the question is, when will Optimus production start? Since we ended the model 이제 Q&A 받기 시작했어요. Then mid-year, and then what's the expected 옵티머스 언제 생산될 거냐 이제 프리몬트 SX 라인에서 이제 생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What we found is that when we've unveiled various Optimus versions, we found out how competitors literally do a frame-by-frame analysis and copy everything we're doing. So I think we want to push the Optimus 3 unveil maybe closer to production.
Start of production is we're assuming is somewhere around the late July, August timeframe. 7월 말이나 8월 초. And I mean, just 그때쯤 되면 옵티머스가 어느 정도 생산 라인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꽤 빠르네요. Whoever does this question does not fully 근데 understand. 또 이거 일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The last SX production will be in early May, but you have to look at the entire upstream portion of the production line. So you start with, cells, battery packs, motor production. 그렇죠. 이게 모델 XX 라인을 멈췄다라고 해서 생산이 이제 그만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거기서 옵티머스가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라인을 이제 쫙 걷어내고 거기다 이제 툴링을 다시 따로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근데 이게 엄청 시간이 뭐 하루아침에 그냥 확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생산 라인을 만들 때는 이미 그렇게 좀 작은 스케일로 이렇게 파일럿으로 만들어 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진짜 깔려고 할 때 이제 딱 계획을 딱 짠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인력이 투자해가지고 쫙 하긴 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게 최소 몇 달은 걸린다. 그럼 뭐 마지막 4월, 5월 달,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생산 종료라고 하면은 이번 달부터 이제 뭐 라인 5월 달부터 라인 걷어내서 뭐 하면은 여름에 나오기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또 여기 보면 또 툴링한 것들을 또 테스트하는데 몇 달 걸리고. 네. If we're able to go from stopping production on one line, dismantling that entire line, reinstalling a whole new line.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SX 라인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생산자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라인을 바꾸고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텐데.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Put things into perspective and inject some reality into the situation here. I don't know what the production rate of Optimus will be this year.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se things. 옵티머스가 몇 대나 생산할 수 있을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아무래도 AI5 칩에 가장 큰 그게 걸려있지 않을까요? 네. 몇 개나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And this is Optimus is a completely new product with a completely new production line. So it's just literally impossible to predict. Except that I think it will be quite slow at first, as we iron out the 10,000 plus unique items that have to be sold for Optimus to reach volume production. Initial skills will be, obviously we're going to start with simple skills in the factory and then build up from there. Great. Thank you, Elon. The next question is, what milestones are you targeting for unsupervised FSD and robotaxi expansion beyond Austin this year, and how will that drive recurring revenue? 로보택시가 어떻게 이제 지금 로보택시는 사실 이제 FSD를 시험하고 있는 시험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안전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통과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 안전에서. We're taking a very cautious approach to the rollout here. Like we haven't had any injuries and certainly no fatalities to date with the unsupervised FSD and robotaxi expansion. We want to keep it that way, and so. 지금 이제 FSD 안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자도 없고 사망자도 없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죠. Super material this year
but I do think it will be material. It'll be material probably in a significant way next year. 뭐 로보택시에서 나오는 수익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수익이 중요한 걸로 올라오기에는 아마 내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첫 번째는 FSD를 얼마나 이제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거, 로보택시라는 곳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Fourth quarter. It's difficult to release this like to everyone everywhere all at once because we do want to make sure that they're not unique situations in a city that particularly complex intersection or actually 그리고 이제 places 뭐 where 그 people get into accidents a lot. 로보택시 같은 거에 Because 있어서 they're just, 이게 갑자기 뭐 like I said, an unsafe, 미국 전체에서 이제 다 이제 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하게 천천히 가게 롤아웃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주식이 또 떨어지고 있네. 약간 좀 웨이모 같은 모델이죠. 그러니까 좀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벌써 주식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Next question is 시장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Unfortunately, Hardware 3, I wish it were otherwise, but Hardware 3 simply does not have the capability to. 여기 이게 이제 나오죠. 이제 하드웨어 3가 FSD, unsupervised, 그러니까 supervised FSD 버전 14도 이제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누구나 다 당연하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하드웨어 4에서 하드웨어 3에서 하드웨어 4로 가면서도 메모리가 이제 대폭 몇 배 이상인지 늘었고 거기다 이제 시스템 칩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뭐 2배 이상 올랐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 지금 뭐 버전 14이라는 FSD도 지금 하드웨어 4의 성능을 거의 최대한 살려가지고서는 돌고 있는 건데 그거에 지금 반 정도의 성능이 안 되는 하드웨어 3로 저는 사실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아마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드웨어 3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To do this efficiently, we're going to have to set up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3 차를 이제 하드웨어 4로 바꾸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면 이제 컴퓨터만 바꾸는 게 아니고 카메라도 바꿔야 하고 카메라를 바꾸면 그 배선도 바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작업을 하려면은 서비스 센터에서 하면 안 되고 아예 작은 규모의 공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아마 이제 요약을 되게 잘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도시 같은 데에다가 마이크로 공장을 지어가지고서는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4로 레트로핏을 한다. 그게 아니고 그 정도로 레트로핏을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4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For what it's worth, in the meantime, we are going to also release a V14 version for hardware 3. This will be a distilled version of the same V14. 이건 계속 얘기가 나왔죠. 아직 그러니까 14 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 버전이 이제 나올 것이다. 하드웨어 3용으로. 하지만 이제 하드웨어 3가 이제 end of June. unsupervised FSD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ank you very much. The next question is, what enabled you to finish the AI5 tape out early? And were there any changes to the original vision? Last week, Elon said AI5 will go into Optimus and the supercomputer, but 1 month ago said it would go into the robotaxi. Has AI5 been dropped from the vehicle roadmap? 이거는 Well,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죠. It was because the team worked incredibly hard to make it happen, and just over time we gathered a lot of momentum. But we did have to work every weekend for 6 months straight, including every holiday. So it was a lot of sacrifice by the team, and I was there, of course, myself every weekend. 하드웨어 5 개발을 위해서 테슬라 팀원들이 진짜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hat required
pushing out the tape out. So the team just did a great job and worked incredibly hard.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반도체 설계가 끝나서 이제 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팹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손은 떠났고 이제 삼성의 손에 달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So, which means it's not certainly not immediately needed in the car. At some point, I think it will make sense for us to switch to AI5 in the car, but there's not a pressing issue to do so.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에 지금 AI5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 So old that it's like, okay, the only reason they're keeping the factory open is for 뭐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 일단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가장 강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 4가 오래된 하드웨어임에는 사실 틀림없죠. 지금 16GB 얘기까지 하고 있는. 32 gigabytes per SoC, so a total of 64 gigabytes, and probably a 10% increase in compute in sort of into trillions of operations per second and in memory bandwidth. So that's AI 4.1 or AI 4 Plus probably 하드웨어 4, 그러니까 AI4에 플러스 모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모리가 조금 더 늘어난 그런, 그리고 약간 좀 이제 SoC 성능이 이제 좀 더 좋아진 그런 게 이제 나올 거라고 합니다. Great. The next question. 그러니까 하드웨어 5가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아마 지금 하드웨어 4보다 성능이 좀 더 좋은 이제 하드웨어 4 플러스라고 지금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칩 성능이 살짝 좀 더 좋아지는 그 정도 선에 이제 하드웨어 5까지는 아닌데 하드웨어 4 플러스 정도 되는 하드웨어로 자동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regulators, it's we push as hard as we can, but it's ultimately up to the governments in Europe and the EU to decide what to do. So yeah, as it is, we've only been approved in the Netherlands. We expect to be approved in a lot of other countries, and I think the supervised FSD goes to Brussels for EU review in May. Yeah. So 이제 네덜란드에서 허가가 났으니까 유럽 전체 허가를 위해서 브뤼셀 거기가 어디죠? 그 유로피안 유니언 그 헤드쿼터가 있는 곳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 전체 투표에 붙여지게 될 것 같고 또 이 타임라인이라는 게 나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사건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 메이커가 직접 나서가지고서는 그 아리클 39을 받아낸 거니까. Whatever we use to solve in the US will work in other places in the rest of the world too, provided we were able to add the data from the local regions. Great. The next question is, given the recent NHTSA incident filings, can you update us on the robotaxi safety data? If safety validation remains the primary bottleneck, why not deploy thousands of vehicles to accelerate removal of the safety driver? Ashok, do you want to take that? Yeah, we are increasing the amount of our QA fleet. 약간 조금 모르겠어요. 안전성이 가장 큰 병목이라서 이라고 하면은 차량 대수를 확 늘려서 가속화를 시키면 어떠냐. 안전이 병목이면은 천천히 가는 게 맞죠. Safety, we are also solving some of these so-called scaling issues. For example, you do not want the robotaxi to be stuck blocking intersections or don't want to be dropping people off at slightly incorrect locations and so on. So we are simultaneously solving the long tail of safety by monitoring the metrics across the entire
Tesla customer vehicle fleet, which are is close to driving 10 billion miles on FSD in the next few weeks, and also scaling up the amount of QA fleet that we have across the entire US FSD가 to 곧 이제 accelerate our safety 100억 validation, while also 마일의 scaling 총 주행 거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throttle the increase of unsupervised vehicles. All right. The next question is V14.3 still the last piece of the puzzle to enable large-scale unsupervised FSD and robotaxi, or do we have to wait until V15? Well, no, I think 14.3 is last piece of the puzzle for unsupervised FSD. Now the question is like, 이 얘기도 가끔 이제 종종 나왔었죠. 예, 버전 14.3가 아마 이제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FSD의 마지막 버전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major architectural improvements that we know would improve the probability of safety significantly. So I think it's not going to make sense for us to deploy, unsupervised FSD or robotaxi at large scale when we know that there are major architectural 근데 improvements. 앞에 얘기한 거랑은 조금 이제 제 생각에 맞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하드웨어 4점 AI4 플러스가 결국엔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주가는 지금 완전 가속도 있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팔자 그 자체네요. 지금 탈출. So kind of depends on what your definition of large scale is. But Yeah, I that's do right. think it wouldn't be right for us to go to like very large scale unsupervised FSD when we know that there are software improvements in the pipeline that would improve safety. Yep, and I'd like to note that the version of robotaxi that's running in Austin. 뭐 어쨌건 이제 FSD 적용에 있어서는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속도를 뭐 이렇게 막 늘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Launch in those cities, and we continue to expand based on the V14.3 base for a while until V15 lands, and V15 is going to be a major upgrade. Great, thank you. The next two questions we've already answered about robotaxi rollout and the data that we're observing. So we will end on the last question, which is what is Tesla doing to scale the energy generation business with solar? Residential roof deployments have stalled. 테슬라가 이제 솔라 루프 산업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정체가 된, 거기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세제 혜택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다가 솔라 루프를 하면 이제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그 얘기 나오네요.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그게 이제 낮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후년에는 아예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We've also debuted our own solar panel with superior performance and aesthetics, as well as our own best-in-class. 맞아요. 아마 작년 말인가 그 솔라 패널도 한번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We strongly believe that solar and storage markets globally will continue to grow at both residential and utility scale, and we will continue to invest in that growth. Great, thank you, Mike. So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analyst questions. AI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기름값 올라가는 거, 뭐 전쟁 같은 게 만약에 계속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 것들은 또 뭐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AI 전력 소비란까지 이제 덮치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 또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제 솔라 패널 프로젝트 같은 게 미국에서 생각보다 또 되게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spect of that project, funding it, designing it, building it, operating 이제 테슬라 팹 이제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We're still working out the
the details of the Terafab deployment. In the near term, Tesla will be building the research fab on our Giga Texas campus. This is something we expect to be 텍사스 기가 you know 이제 텍사스 공장 근처 $3 billion 텍사스 공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파일럿 라인 and 정도를 이제 먼저 만들어 보는 걸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But it's really intended to try out 뭔가 그 생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both in terms of maybe 아마도 옵티머스가 중요한 플레이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of 해봅니다. how chips are made, and there's some new physics we'd like to test out, but we also want to test out the ability to see if something is working in production. So you need kind of like a few thousand wafer starts a month to make sure that a production process is sound. And then 또 스페이스X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like the initial phase of the scaled up Terafab, and that's what we've figured out thus far. You know, any kind of intercompany thing has to be approved by both the SpaceX and Tesla board of directors. It's got to go through a conflict resolution. It's kind of unfortunately a lot of complexity because we've got to make sure Tesla shareholders are served. 그렇죠. 이게 상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So it takes a while to work through the kind of independent director. 이런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는데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What we've figured out thus far is Tesla's doing the research fab, SpaceX doing the initial. 그러니까 만약에 그 테라팹이라는 걸 그냥 테슬라만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걸 지금 XAI, 뭐 스페이스X, 테슬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테라팹에 다 참여를 한다니까. 인텔이 뭘 하냐 이 테라팹에서. Excited to partner with us on some of the core manufacturing technologies. So we plan to use Intel's 인텔의 14A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which is state-of-the-art. 칩 설계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A. So, but given that by the time Terafab scales up, 14A will be probably fairly mature or ready for prime time. 14A seems like the right move, and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Intel. 인텔과 좋은 관계를 하고 있다는데 근데 옛날에는 인텔이 이제 대단한 반도체 제조사인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인텔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basically scale the technologies which we are trying to bring up. Yeah, I think this will be unique in the world, or at least I'm not aware of any a place where you have the lithography mask creation, and then logic, memory, and packaging in under one roof in one building. That's about the fastest I could possibly imagine doing recurs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being able to try out some pretty radical ideas, some of which have it's kind of long shot stuff, but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전체를 이렇게 radical improvements in the way chips work. 한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New Street. Pierre, please feel free to unmute yourself. 주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승분 거의 이제 반납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388불로 내려왔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지금 이제 Q1의 내용이 굉장히 이제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딱히 이제 새로운 내용은 없죠. 계속 이제 똑같은 내용의 약간 반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년엔 될 겁니다. 가깝죠. 근데 그 얘기 작년 Q1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새로운 내용은 AI 플러스가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하드웨어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하드웨어 3는 FSD 달성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다 좋은 내용이라고 좀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FSD 이제 테슬라 하드웨어 3가 FSD 달성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보상 판매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You're thinking about it the right way, Pierre, and 테슬라의 이익에 또 근데 이제 좋은 점은 하드웨어 3로 FSD가 그렇게 팔린 게 없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팔린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FSD를 같이 결제를 해서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또 그 중에 한 명이긴 한데 the product is getting better, and obviously if subscriptions are going up, that is a good metric. The other thing also to note is that we are seeing customers actually drive longer, which again you could FSD가 이제 판매가 좋다라는 얘기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만족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 이탈률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전에는 한번 쓰고 뭐 무료 기간 끝나면은 쭈루룩 이탈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주변에도 테슬라 이제 FSD 특히 이제 버전 14 된 다음부터는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FSD 없는 시절로 돌아가는 게 이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Thank you. And if I may, maybe a quick follow-up, completely different. It's more on the Optimus architecture. And you talked about the partnership with xAI and Grok. And I was wondering if you can share with us anything about how the system to intelligence is going to be implemented. Is that going to be on board on chips inside Optimus, or if we should think about like your fleet of like 1 million Optimus being produced a year, actually driving very significant inference demand in data centers as well for system to thinking. Well, we think we can put a lot of intelligence locally in the robot, and certainly needs to be enough intelligence that if the robot gets disconnected, like if it's a bad cellular signal or there isn't Wi-Fi, Optimus can't just get stuck. It needs to have enough local intelligence that it can. FSD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컬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게 뭐 앞에 현재 있는 상황을 뭐 이렇게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 계산한 다음에 뭐 액션을 뭘 할지를 결정해서 운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가끔 우리가 이제 뇌를 비우고 운전할 수 있을 때도 있는 것처럼 앞에 차를 쫓아가고 있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반사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테슬라 FS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로컬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완전히 끊겨도 테슬라 FSD는 아무 문제 없이 갑니다. 미국에는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요세미티만 가도 가는 길에 이제 인터넷이 안 터져요. 라디오도 안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FSD는 아무 문제 없이 갑니다. 잘 가고. 근데 이제 이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은 돼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AI5 칩으로 모든 걸 다 처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음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복잡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사실 로컬에서 답이 나온다기보다 내용을 이제 압축해가지고서는 클라우드로 보내고 그런 데서 이제 그룹 같은 게 이제 대답을 해준다든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Probably work for several hours without any management oversight. Great. The next question is going to come from Dan at Barclays. Dan, please feel free to unmute yourself. Great. Good evening. Thank you for taking questions. Elon, your chip suppliers generally generate pretty good economics on the chip they sell. Your approach has 주가가 part of that.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So 거의 뭐 멈추지 않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goal of Terafab is to get the supply you need, but
how much of Terafab is also motivated to get better economics on your midterm chip purchases, and how long is it going to take to ramp to get to a yield that achieves that type of economic parity? No, I mean, Terafab is not some sort of mechanism to 음, generate leverage over our chip suppliers. 지금 It's 이제 essentially 지정학적인 we don't see a 그런 path to 뭐 having enough 그런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관세에 sufficient 대한 quantity of AI chips down the road as we scale 음, production to high levels. Just the rate at 이 which 얘기는 the 이제 industry is growing. 지난 그러니까 Q4 어닝콜 때도 나왔던 내용이죠. It just doesn't. 본인들이 Anticipate 가장 테슬라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되는 것이 AI 칩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메모리도 이제 딱 집어서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테라팹을 짓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지금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성 이슈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은 또 사실 이 관세 장벽이 또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인공지능 칩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살짝 떠오르는 그 느낌은 뭘까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완전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자동차에 최적화된 그게 이제 4680이라는 배터리였고 그리고 건식 공정 이런 걸 이제 다 해가지고서는 하면은 이제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배터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거의 언제죠? 뭐 6년 전. 네. 지금 주가가 결국은 빨간색으로. 네. Well, I mean, Cybercab is the compact vehicle. It's actually, I mean, it's very roomy, but it's a two-person vehicle, and we do think probably most of our production long term will be. 사이버캡 이제 양산에 이제 가까운 모델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행사를 해요. 거기에 이제 대중한테 소개가 돼서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거 한번 같이 보면은 무척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When we did the kind of AI day in LA at Warner Brothers, and showed like this is our current lineup, and this is what some idea of what our future lineup will be, which is that it's going to be almost entirely autonomous. In fact, long term, the only manually driven car will be the new Tesla Roadster. Speaking of which, we may be able to debut that in a month or so. It requires a lot of testing.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는 아마 마지막 프로덕트가 될 것이 아마 테슬라 로드스터가 될 것 같더라고. 아마 한 달 안에 데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나온다라는 이제 데모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렇게 수익에는 큰 영향 없지만 뭐 정말 멋진 차고 가장 멋진 데모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게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이제 차 그거에는 영향은 없는데 전체 근데 이게 사실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그렇게 쿨한 데모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이제 판매가 올라갈 수 있죠.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Battery cell manufacturing, or is this something that you would expect to resolve primarily with increased sourcing from suppliers? Thank you. Yeah, so at the moment, I think the limiter is not the cells itself, it's the battery pack capacity. And we're, like I said in my opening remarks, we're actively 셀을 구하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배터리 팩 캐파시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셀 에너지 덴시티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In Berlin, we started launching Model Y battery pack with our in-house 4680 cells a few months ago.
and that is ramping up nicely, adding to Berlin's output. 유럽 helping with the 이제 demand surge. 기가팩토리 베를린에서는 4680 배터리 팩으로 만든 모델 Y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And in order to put in some more efficient lines and get additional output out there, and then we continue to have growth in China as well.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CATL, LFP 배터리 팩을 썼거나 아니면 2170 LG 그 배터리죠. 2170 배터리를 쓴 차를 만들고 있는데 기가팩토리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4680 셀로 만든 모델 Y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his could be Colin from Wells Fargo. Colin, please feel free to unmute yourself. Oh, great. Thanks for taking my questions. You moved the safety driver in Austin, and you're now expanding in Dallas and Houston. What are the key safety metrics that you're tracking that gives you confidence that robotaxi is safe enough to expand? Is it sort of miles per intervention, miles per accident? 이거는 뭐 And where do you stand on 쉽지 that? 않은 질문이긴 한데 Yeah. 테슬라는 이제 마일 수를 많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뭐 이렇게 100억 마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Any intervention that could happen and then sort of simulate both in practice and also in our simulators that are very, very good nowadays using neural networks. As what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in the end make the call to expand. And so far, all of the expansions have gone according to our expectations.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시뮬레이션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인공지능의 벤치마크를 돌려볼 때 우리가 벤치마크 테스트 툴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실제로 그런 뭐 운전 평가 없듯이 벤치마킹 테스트를 잘 만들어가지고 돌려서 그래서 몇 점이 나오는 날로 안전주행이 몇 점 이상이면 돌아다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계속 올라갈 수는 있겠죠, 점점. 뭐 굳이 그거를 직접 이제 시연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인 룹 상태에서 더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그 하드웨어에서는 약간 좀 더 최소화된 간소화한 테스트만 했을 때 통과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닐까로 여겨지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마일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4 플러스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4 플러스가 있어야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뮬레이션 점수 그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iteral infinite loops. 이제 차가 굉장히 이제 사고를 안 내는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감하게 운전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도 절대 과감하게 운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ries to on the road. And so you have to stop the infinite looping, literal infinite looping. So those are actually, and those are by far the issues that we have to resolve, as opposed to direct safety issues. Got it. Great. And then Did you have a follow-up, Colin? just last year I asked about, FSD and camera and the issues with sun glare, and you noted that there was a breakthrough with direct photon counting that addressed this issue. But a month ago, there was a NHTSA filing saying that they haven't received an update when the solution was deployed and the number of vehicles. Did it require a retrofit of the camera? Is this fully deployed? I guess I was just curious since the filing mentioned it. Yeah. First, I want to say we did. 저도 이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Some months ago, and those are. 왜냐면 지금 저도 버전 14.2고 저 포톤 카운팅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받은 업데이트가 14.2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햇빛 직선으로 보면은 FSD가 해지가 돼요. In short order. Yeah, and we have also implemented stricter measures for the 그리고 니사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 내용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이게 진짜로 지금 업데이트가 된 건지
then the FSD won't be available for those cars. It just needs, you have to clean the inside of the windscreen. Great. That unfortunately is all the time we have today. We 그 appreciate everyone's questions, and 윈드실 we look 그러니까 forward 이제 to talking 앞에 next 이제 quarter. 있는 Very 그 much. 카메라 내부를 이제 청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델 Y들 중에서 로봇 택시 스펙으로 나오는 차들을 보면 거의가 완전 닫혀있는 인클로저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 결국 이제 이렇게 그 어닝콜이 끝났고 주가는 시작하자마자 다이브를 해가지고서는 근데 끝판에 살짝 올랐어요. 너무 내려가서 제 생각에 약간 기술적 반등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테슬라 이번 2026년도 Q1 주식 시장의 반응은 사실 굉장히 이제 차가운 것 같아요. 약간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닝콜이라고 반응을 한 것 같고 어닝콜이 진행되는 그 순간 동안 진짜 쉬지 않고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차량 판매만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200만 대를 돌파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이제 어닝콜 내용에서도 보면은 테슬라가 FSD를 이제 구독제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제로 돌리면서 더 FSD 쪽의 수익성이 훨씬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FSD를 원타임 퍼체스로 하려면은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히려 구독제로 했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손쉽게 산다. 그리고 구독제가 제가 봤을 때 훨씬 저렴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원타임 퍼체스로 산 게 구독제를 샀을 때보다 더 이익이 되려면은 그 계산으로 따지면 대충 한 8년을 운전을 해야 하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테슬라 한 대 사서 8년 운전하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제 하드웨어 3 차도 지금 2019년 그러니까 8년 안 됐거든요. 테슬라에서는 하드웨어 3가 결국 FSD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보상 판매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하드웨어 3 차들을 전부 이제 하드웨어 4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꾸기 위해서 테슬라에서 어떤 그런 보상 판매 같은 게 트레이드인 캠페인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FSD만 트랜스퍼 해줬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좋은 혜택으로 하드웨어 3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드웨어 4로 이제 넘어가게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넘어간다고 해도 제 차가 8년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넘어간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원타임 퍼체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되게 이제 매력적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Q1 리포트 약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늘 내년이에요. 보면 늘 내년엔 나온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든 내용들이 그 버전 12 나왔을 때는 진짜 다음에는 FSD 언슈퍼바이즈가 나올 줄 알았어요. 워낙 이제 스무드하고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버전 13 나왔을 때도 너무 좋아서 이거는 금방 이제 내년에 진짜 나오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죠. 버전 14 나오면서 그때 이제 이게 진짜 라스트 스텝이다. 버전 14이 다들 이제 unsupervised FSD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버전 14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진짜 unsupervised FSD를 가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다 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좀 결국에 이제 사람들이 피로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빨리 출시가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한 번의 사고, 한 번의 잘못된 사고로 결국에 이제 회사가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거가 당연히 맞는 거긴 하지만 사람들도 좀 피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FSD가 나와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다 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슈퍼바이스드 FSD가 딱 나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테슬라로 가거나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기술력이긴 한데 이제 너무 이제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었던 그런 약간 좀 쉰 떡밥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그 전인구 경제연구소에 굉장히 이제 좋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성격도 좋으시고 저도
뵙고서는 이렇게 100만 유튜버가 되시는 분들의 약간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들 좋아하는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저한테는 없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인스피레이션도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전인구님이 약간 좀 밈화가 돼가지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전인구님이 얘기를 하면 다 이제 세상이 반대로 간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라는 것과 그 투자라는 걸 두 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이제 클릭이라든지 좀 더 자극적인 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약간 좀 확률 게임이죠. 확률로 봤었을 때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정도 이제 비율과 해칭을 잘 해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근데 그 유튜브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이 확신에 찬 그런 거를 이제 훨씬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테슬라 Q1 이 어닝콜을 보신 다음에 또 바로 영상을 올리신 게 보니까 테슬라 이제 잠시 안녕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이제 테슬라 주식이 이제 완전 망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 잠시 이제 안녕이라는 게 좀 이렇게 신경을 덜 쓰고 이제 봐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테슬라 주식이 이제 인구님이 테슬라를 이제 팔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보고 있는 거죠. 테슬라에 둘러싸여 있는 많은 이슈들도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사람들이 너무 흑백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도 연결이 돼 있고, 공급망 이슈, 뭐 전쟁 이슈, 정치적인 이슈,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이슈 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라팹,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가 가장 핫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배터리가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배터리 만든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4680이 이게 뭐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라고 보기도 조금 힘들죠. 왜냐면 지금 4680 셀로 고객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차는 사실상 사이버 트럭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이 테라팹이라는 것도 굉장히 긴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뉴스 하나로 어떻게 주가가 한 번에 결정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인데, 이런 단발적인 뉴스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주식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난 영상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거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제 생각엔 일론 머스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제 4680도 시간은 많이 걸리게 되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배터리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FSD 시간은 오래 걸렸죠. 저는 이제 내년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생각보다 또 시간이 더 길어서 내년에도 또 내년에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을 수는 있죠. 그래도 결국에는 테슬라가 해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FSD도. 그러고 뭐 테라팹 이것도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엔 이제 해낼 것 같고, 그럼 이제 다 해내면은 그렇게 됐을 때 최종 주가는 어떻게 되냐. 근데 그것도 그렇게 이제 안 오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로드스터도 원래는 이제 4월에 데모를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뭐 이렇게 인비테이션이나 그런 게 같다라는 내용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4월달 안에 이 로드스터 데모가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5월달이나 6월달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타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이제 머스크가 뭐 언제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추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늘 결국은 이제 했었어요. 이 로보택시 사이버캣 처음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공개한다고 했었죠. 여름에 공개했다가 결국에는 11월 달에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좀 있다. 로드스터 오랜만에 이제 또 나오는 테슬라의 새로운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고, 로드스터 데모 같은 거 나오면 또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재밌는 내용 있으면 또 찾아오는 걸로 할게요. 그럼 또 다음에 봐요. 안녕.